누군가의 지정학적 재앙은 때로 누군가의 거대한 기회로 전환됩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페르시아만 일대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요 외신들의 시선은 뜻밖에도 동북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경제 매체들은 전시 경제의 혼란 속에서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한국의 해운사 장금 상선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자 글로벌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대두되기 수주 전부터 이들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미리 읽어내듯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 C을 대거 매입해 페르시아만 길목에 선제적으로 대기시켰습니다.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원유를 실어 나를 선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다급히 한국의 선박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하루 용선료는 평소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50만 달러, 한화로 약 7억 원까지 폭등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해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례적인 초고운임 랠리가 단 6개월만 유지되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박 도입 비용 전체를 고스란히 회수하게 된다며 경악에 가까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핏빛 바다 위에서 펼쳐진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단지 발빠른 한 아시아 기업의 성공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안보 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향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 한국의 해운 기업을 이번 지정학적 대혼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운임 수익의 급증이 아니라 미국의 언론 권력을 상징하는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대한민국과 글로벌 안보 질서에 대한 충격적인 거시적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 도쿄, 호찌민에 주재하는 아시아 핵심 지국장 3명과 워싱턴의 최고위 국가안보기자를 이례적으로 총동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칠 지정학적 연쇄 반응에 대한 초대형 분석을 타전했습니다. 이들의 입체적인 분석은 현재 중동의 화염이 단기간에 진화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테헤란 서부에 위치한 이란의 핵심 우주 연구시설에 대한 치명적인 정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과학 연구소를 넘어 군사용 정찰 위성 개발과 적국 표적 지정, 그리고 장거리 타격 지휘 체계를 구축하던 이란의 최상위 군사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타격 직후 이스라엘 군 당국은 잠재적 공격 대상이 수천 개에 달하며 6월절 이후에도 최소 3주 이상의 고강도 심층 군사작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 사태가 단기전으로 끝날 확률은 희박하며 끝없는 무력 시위와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극한의 소모전으로 돌입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마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역량이 분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을 알 수 없는 중동의 수렁에 발이 묶인 패권국 미국을 지켜보며 태평양 너머 아시아의 국가들은 과연 어떤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4개 지국을 가동해 도출해낸 심층 분석 기사의 제목은 무겁고도 직설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란 전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쇠퇴시킬 것이다 라는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촘촘한 지정학적 추적 끝에 아시아 주요국들이 이번 분쟁을 지켜보며 3가지 뼈아픈 초기 결론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결론은 아시아가 더 이상 미국 외교 안보 전략의 굳건한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자각입니다. 불과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국방수뇌부는 그 누구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헌신과 방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는 중동의 포성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레이더망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와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 미사일 일부를 다급히 중동 전선으로 빼내갔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억지력을 행사하던 미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 전단마저도 분쟁 지역을 향해 기수를 돌렸습니다.
핵심 우방인 호주조차 공군기와 병력, 공대공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을 중동에 긴급 지원해야만 했으며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일본과 대만은 미국에 주문한 첨단 무기의 인수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방어 약속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분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자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광활한 아시아의 바다와 텅 빈 하늘 위로 글로벌 패권의 판을 뒤집으려는 또 다른 초강대국의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목도한 두 번째 결론은 역설적이게도 이번 위기가 중국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 위협은 아시아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스스로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들인 상황에서 공급망 붕괴와 국제 유가의 폭등은 곧바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생산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자취를 감췄던 전시 수준의 국가주도 석유 배급제까지 부활하는 초유의 에너지 안보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베이징은 바로 이 지정학적 균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매몰되어 아시아 동맹국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철저히 방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영내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제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신뢰할 만한 영내 초강대국은 워싱턴이 아닌 베이징이라는 서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적 위협으로서 중국은 미국의 해상 작전 통제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베트남 인근 남중국해 해역에서 대규모 인공섬 건설을 기습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쏠린 사이 아시아의 핵심 해상 무역로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군사적 통제권을 장악해 나가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가동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이러한 은밀한 영유권 확장이 궁극적으로 대만 해협의 무력 병합을 노리는 섬뜩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아시아 동맹국들을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세 번째 결론이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안보 공약의 핵심인 첨단 무기 공급망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의 최우선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일본의 사례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MS 프로그램을 통해 천문학적인 무기 대금을 전액 선지불 하고도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도록 인도받지 못한 전략 무기가 무려 118건, 금액으로는 72억 달러, 한화로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막대한 국부를 쏟아붓고도 영공과 영해를 지킬 자산을 제때 받지 못한 채 동맹이라는 비대칭적 지위 때문에 공개적인 외교적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강력한 무기 구매 종용과 방위비 분담 압박에 떠밀려 아시아 우방국들이 앞다투어 미국산 방산 물자 주문을 대폭 늘렸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로 빨려 들어가는 미국의 심각한 무기 재고 고갈 사태로 인해 당분간 아시아를 향한 실제 장비 인수는 완벽한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초강대국의 안보 우산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과거 비슷한 미국의 변심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붕괴하는 동맹의 신뢰를 짚어내는 이 지점에서 변동하는 미국 안보 공약의 가장 상징적인 당사국으로 대한민국을 직접 소환했습니다.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엘리 레트너의 뼈아픈 경고를 여과 없이 인용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 THAAD 요격 시스템과 핵심 방공망을 중동으로 차출한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방어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이미 서울을 휩쓸고 있던 시점에 타전된 가장 끔찍하고 잘못된 지정학적 신호라고 규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곤혹스러운 공개 발언까지 텍스트로 박제하며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 따라 한반도 내의 일부 방공 무기를 여계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이를 전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동맹의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이라는 뼈아픈 인정이었습니다. 이는 최전선 동맹국의 국가 원수조차 자국 영토 내에 전개된 미국의 핵심 방어 장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즉 미국의 안보 우산은 조건부라는 사실을 만천에 공표한 셈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동맹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경제국들을 향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연합체 동참을 강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국가들이니 응당피와 비용을 지불하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파병을 거절했고 유럽 안보의 축인 나토마저 냉랭한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평소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던 패권국이 긴 수렁에 빠져 사방에 손을 벌리자 철저히 고립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누가 거절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협박성 멘트까지 쏟아냈지만 정작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더 끔찍하고 조용한 위기는 전장이 아닌 국방부의 물류 창고,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첨단 무기 체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위토류, 헤비레어 어스 엘리먼츠, 재고의 고갈입니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용 드론,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를 유지 보수하는 데 필수적인 중위토류 재고가 불과 2달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국방부 내부 보고가 유출된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현재 미국 방위산업이 소비하는 중위토류의 100%가 사실상 중국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무역 관세 전쟁 국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중위토류 12종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의 군사 공급망에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첨단 무기를 새로 찍어내는 것도, 망가진 무기를 고치는 것도 결국 적국인 중국의 자비에 달린 기막힌 상황 속에서 미국 안보망의 공백을 체감한 동맹국들은 과연 누구를 향해 생존의 동아줄을 뻗고 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이 모든 촘촘한 분석의 종착지에서 장기화되는 이번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돌이킬 수 없이 약화시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중국의 지정학적 선전전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영내 중경국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무한 군비 경쟁에 뛰어드는 이른바 무장화의 도미노를 가속할 것이라는 섬뜩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안보 지형이 요동치며 만들어낸 이 치명적인 공백 속에서 글로벌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은 놀랍게도 또다시 한 곳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빠져나간 거대한 지정학적 진공 상태를 압도적인 속도로 채워넣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앞서 페르시아만의 핏빛 위기를 직감하고 해상 물류의 길목을 선점했던 장금상선의 기민한 움직임은 결코 단발적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예고 없이 걷어질 수 있다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수년 전부터 상정하고 치밀한 방산 영토 확장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연출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첫 해외 궤도형 장비 생산 기지에서 호주군의 까다로운 작전 환경에 완벽히 맞춘 AS9 헌츠맨 자주포 세문이 마침내 위용을 드러내며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완제품 무기의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이 현지 국가의 인프라를 활용해 독자적인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완벽한 유지보수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해내는 새로운 K방산 플랫폼 전략의 첫 결실입니다. 이 질롱시의 거점이 갖는 지정학적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및 정보 기밀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최상위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 가장 견고하고 폐쇄적인 앵글로색슨 안보 동맹의 심장부에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통제되는 독자적인 무기 생산 거점을 깊숙이 이식해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일각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왜 굳이 해외에 내어주느냐는 근시안적인 핀잔과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불길로 인해 미국 방산업계의 톱니바퀴가 멈춰서고 우방국들에게 약속한 무기마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지금 한국의 이 파격적인 현지화 전략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돌변했습니다. 워싱턴의 무기 공장이 멈추고 태평양을 건너는 보급선이 끊어질지라도 동맹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 굳건히 세워진 한국의 공장에서 멈춤 없이 첨단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완벽한 안보 독립의 활로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축을 파고들어 영미권 안보망의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의 이 거대한 방산 네트워크 설계도는 그렇다면 현재 가장 치열한 전운이 감도는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오일머니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을까요? 파이브 아이즈의 철통 같은 안보망을 뚫어낸 한국 방산의 지정학적 쾌거는 오일머니의 심장부, 중동에서 더욱 파괴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UAI는 한국과 350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공동 설계부터 현지 맞춤형 생산, 글로벌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군산 복합 생태계의 이식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엄격한 기술 통제에 지친 중동의 맹주들이 1002, MS, AM과 KF-21 보라매 등 하늘을 지킬 핵심 전력의 파트너로 한국을 단번에 낙점한 것입니다. 경제 지표는 이 지각 변동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현대로템은 연간 이익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과거 내수에 머물렀던 방산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국가 캐시카우이자 굳건한 갑옷으로 진화했습니다. 첨단 무기 인수가 기약 없이 지연된 일본, 자국 내 핵심 방공망을 차출당한 한국, 에너지 배급제에 내몰린 필리핀까지 쇠퇴하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의 군비 경쟁에 내몰린 국가들에게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다변화된 현지 거점을 선점한 대한민국은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안보 공급자로 각인되었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를 순식간에 채워낸 한국의 이 거침없는 질주는 이제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수백 년간 재래식 무기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유럽 방산 명가들의 안방마저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침없는 K방산의 다음 표적은 과연 어디일까요? 미국의 쇠퇴하는 안보 우산을 넘어 한국 방산의 칼끝은 이제 유럽 방산 명가들의 심장부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이 초대형 수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은 전통의 강자 독일을 질적, 시간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핵심 전력 4척을 인도하겠다는 파격적인 납기는 물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필리 조선소를 정역 인수해 북미 해양 안보를 위한 거대한 현지 유지 보수, MRO, 인프라까지 단숨에 구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잦은 지연을 겪어온 유럽 기업보다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캐나다 현지 여론은 이미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치권이 복잡한 셈법으로 결단을 지체하는 이 순간 이란 전쟁의 화염을 지켜보며 극도의 안보 불안에 휩싸인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제한된 생산 슬롯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아예 차세대 잠수함 개발비까지 전액 부담하겠다며 사실상의 백지 수표를 내밀고 있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의 생태계는 냉혹하여 먼저 계약서에 서명하는 국가가 안보에 방패를 쥐게 됩니다. 캐나다가 낡은 관행에 얽매여 머뭇거린다면 그 황금 같은 생산 슬롯은 고스란히 사우디로 넘어갈 것이라는 지정학적 경고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유럽 최강 독일의 방산 전략마저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이 거침없는 질주. 그렇다면 이 모든 촘촘한 지정학적 변동을 추적해온 뉴욕타임스가 내린 아시아 전략의 최종 결론은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신세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과 아시아의 역학관계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도출해낸 최종 결론은 서늘하고 명확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후퇴, 중국의 해양 패권 팽창, 그리고 이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전 세계가 독자무장이라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대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과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변방에서 새로운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심장부로 완벽히 재편되었습니다.
미국이 빼내간 방공망의 빈자리와 무기 인수가 지연된 중경국들의 절박함은 이제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호주, 파이브 아이즈, 폴란드 나토, 사우디와 UAE, 중동 등 전 세계 주요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독자적인 현지 생산 거점을 잇따라 구축해냈습니다. 우방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한국의 첨단 무기를 멈춤 없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이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 루트는 단일 패권국의 정치적 변심이나 해상 무역로 봉쇄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국가 생존의 보증 수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명적인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부와 권력을 거머쥘 거대한 기회가 된다는 국제정치의 민낯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이 잔혹한 변곡점에서 거대한 기회는 오직 오랜 시간 묵묵히 칼을 갈며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 온 자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안보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무장한 대한민국. 이 역동적인 국가가 쇠퇴하는 초강대국과 유럽 명가들의 빈자리를 동시에 채우며 글로벌 안보 생태계를 장악한 절대적인 디시전 메이커, 아우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냉전 시대의 굳건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과 아시아의 역학관계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도출해낸 최종적인 결론은 서늘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가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다는 자각, 그 치명적인 힘의 공백을 노리고 중국의 해양 패권과 지정학적 영향력이 팽창하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초강대국들의 안보 우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독자무장, 즉 안보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이 동시에 들이닥친 대혼란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과거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던 변방에서 새로운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심장부로 완벽히 재편되었습니다. 미국이 다급하게 빼내간 아시아와 중동의 핵심 방공망 빈자리에는 어김없이 정밀도를 입증한 한국산 요격 시스템이 촘촘히 들어서고 있으며 미국의 느린 행정 절차와 엄격한 기술 통제로 인해 첨단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해 국가 안위의 위기에 처한 중경국들은 이제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향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차별점은 한국이 단순히 자국 내 공장에서 무기를 찍어내어 수출하던 과거의 1차원적인 방산 판매 모델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 주요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독자적인 현지 생산 거점을 잇따라 구축하며 그 누구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거대한 글로벌 무기, 공급망, 서플라이체인, 생태계를 완성해냈습니다. 최상위 앵글로색슨 안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아시아 태평양 핵심 다친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더 나토의 최전선 방패 역할을 수행하는 동유럽의 폴란드, 그리고 막대한 오일머니와 지정학적 요충지를 틀어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I가 바로 그 막강한 K방산의 글로벌 허브들입니다. 위기 발생 시 우방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곧바로 한국의 첨단 무기를 멈춤 없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이 다변화된 공급 루트는 단일 패권국의 정치적 변심이나 해상 무역로 봉쇄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국가 생존의 보증 수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명적인 지정학적 재앙과 피 흘리는 분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와 권력을 거머쥘 거대한 기회로 작용한다는 국제정치의 민낯은 때론 한없이 냉혹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재편되는 이 잔혹한 변곡점에서 거대한 기회는 오직 오랜 시간 묵묵히 칼을 갈며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 온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역사의 진리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안보 전략,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대한민국. 이 역동적인 국가가 이제 쇠퇴하는 초강대국과 유럽 명가들의 빈자리를 동시에 채우며 글로벌 안보 생태계의 대세를 장악한 절대적인 디시전 메이커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21세기 신냉전 시대의 굳건한 상식이 되었습니다.